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제정되지 못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올해는 정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정일 공모에 나섰고 해당 시군은 공모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특별법 제정 이후 14년간 논의만 반복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학자, 관련 기관 등이 모여 몇 차례 후보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지역 갈등이 일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간 합의만을 독려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전국을 대상으로 기념일 지정 신청을 받았고 기념일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정읍 황토연 전승일, 고창 무장기포일, 부안 백산 봉기일, 전주 화약일이 최종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각 지역 대표들과 공청회를 열고 일주일 뒤에 전문가 5인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념일은 선정이 될 걸로. 관건은 언제나처럼 지역의 반발인데 이번에는 후보 지역에서 결과에 따르겠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가장 갈등이 심했던 고창과 정읍을 포함해 전주까지 3개 지역이 문체부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고 부안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적극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따라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진즉부터 했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각 지역과 관련 단체별로 서로 다른 기념일을 밀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지만 동의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기념일 제정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충북 오송 대신 경기 평택으로 호남선 KTX를 직통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병목 현상을 이유로 평택 오송 구간에 KTX 선로 증설을 추진 중인데 잘못된 기존 노선 대신 평택에서 세종을 거쳐 익산까지 직통 선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통 노선은 호남과 서울을 최단 시간에 연결하고 행정 수도인 세종에도 역을 신설할 수 있어 호남과 충남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며 경찰이 몇 년 전부터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크게 늘렸는데요. 조금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교통사고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교차로를 지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심하게 부딪힙니다. 마찬가지로 직진을 하던 승용차 앞으로 좌회전 차량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슷한 사고가 도내에서만 해마다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해야 하는 양보를 않고 그냥 꼬리 물기 위해서 계속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가려고 오잖아요. 비보호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가 좀 위험하죠.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비보호 구간에선 직진 신호만 내려져도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횡단보도에 동시에 파란불이 켜지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와 좌회전 차량이 충돌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에 치일 뻔한 적 있었거든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경찰은 좌회전 차량들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3년 전 비보호 구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편의성은 분명 높아졌지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보호 구간에서 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속도 측정기를 둬서라도 앞에 상대 차량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차량 소통이 크게 지장이 없는 곳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바꿔야 된다. 효율적인 도로 이용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흘째 열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라북도 선수단은 체조와 사이클 등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선전을 펼쳤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관중석에 열띤 환호를 받으며 수십 대의 자전거가 트랙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에 또 역전,
끊임없이 순위가 뒤바뀌는 각축이 계속되면서 관중들도 손에 땀을 주며 경기에 몰입합니다. 보는 경기마다 다 짜릿짜릿한데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런 게 참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해주는 선수들한테 그냥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박진감 넘치는 사이클 경기와는 달리 당구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팽팽한 신경전에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대회 셋째 날을 맞은 전국체전은 도내 각지에서 40여 종목의 경기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개초지인 전라북도 선수단은 이틀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사흘째에도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 도청 소속 박민수는 기계체조 링에서 2관왕에 올랐고 전북 최고의 조재승은 수영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사이클 여자 고등부 4km 단체 출발전에 출전한 전북 최고 선수들도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 당당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반절쯤에서 고비가 왔고 뒤에서 애들이 잘 올려주고 같이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전북은 금메달 29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3개를 얻어 종합순위 1위에 올라 있고 경남과 경기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체전이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가 열린 익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8%로 운전하던 40살 A씨의 승용차가 마라톤 참가 선수의 팔을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대회에 5점을 남겼습니다. 또 어제 새벽 익산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복싱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A씨가 만취 상태로 대회에 출전한 복싱 감독을 때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어젯밤 12시쯤 전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44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막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A씨는 하루치 임금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상인과 행인을 위협한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